안녕하세요. 이번에 일본 대기업, 5대 기업에 취직하게 되어서 혹시 관련해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까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저는 일단 지방 거점 공립대학교 기용학부를 졸업하였고요. 학점은 3.2입니다. 토익은 850점, JLPT N1, 비즈니스 통역 1급, 그리고 운전면허가 있습니다. 테니스부랑 밴드부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했고요. 일본 인턴 경험이 3개월 있습니다. 운전면허랑 동아리 활동은 왜 적어놓았냐고 궁금할 수 있는데, 일본은 운전면허가 굉장히 플러스 요인이 되고 국제면허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한국 운전면허도 플러스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학생 시절에 열심히 했던 그런 활동들에 대해서 좀 비중 있게 평가하는 것 같기 때문에 이 동아리 활동 같은 부분도 일단 넣었습니다. 결과는 화학 소재 5대 개발직 최종 합격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본 3대 철강 회사 중에 한 곳인 철강 회사도 최종 면접까지 갔지만 중도 포기를 하게 되었고요. 중도 포기한 이유는 화학 소재 개발직이 좀 더 마음에 들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중견기업 최종 면접에서 탈락하였습니다. 입사 증명서 같은 것도 좀 보여주고 싶은데 제 신원이 너무 특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밖에 보여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형적인 일본 취업 플로우입니다. 먼저 서류 작성을 합니다. 캡스톤 활동 및 공모전을 중심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일본도 토익을 영어 점수의 약간 인디케이터로 삼고 있기 때문에 토익 점수가 있으면 좋습니다. 좋은 회사를 노리신다면 필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1차 면접입니다. 서류 전형에 합격하였다면 1차 면접이 있는데 1차 면접은 해외 대학생의 경우 보통 컴퓨터 웹으로 진행이 됩니다. 전공 지식에 관한 질의응답을 하는데 왜 캡스톤을 할 때 이 공식을 사용해서 물성을 평가하였는지, 아니면 왜 이런 과제를 주제로 삼았는지, 그런 전공 지식에 대한 질문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1차 면접에 합격하였다면 웹 테스트가 있습니다. 웹 테스트는 확률과 통계, 그리고 영어 수능 영어 이제 지문 해석을 일본어로 하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기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률과 통계도 엄청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간단한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만약 1차 면접을 일본 취업 준비를 하신다면은 1차 면접 붙기 전에 꼭 웹테스트 기출 문제집을 사서 공부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차 면접입니다. 2차 면접은 인성 면접과 가크치카, 학창시절의 해온 활동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오는데요. 인성 면접을 통해서 이 사람이 우리 회사와 잘 맞는 사람인지를 평가합니다. 그걸 평가하기 위해서 이제 학창시절에 어떤 활동을 했고 어떤 역할을 주로 맡았으며 이런 역할이 우리 회사와 잘 어울리겠다, 그런 것을 좀 판단합니다. 다음으로는 PPT 면접이 있습니다. 이거는 안 하는 것도 있는데요. 그냥 공모전 발표하듯이 발표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가능한 깔끔하고 예쁘게 만드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제가 마이크로소프트 툴을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라는 걸 좀 보여주기 때문에 가능하면 예쁘게 만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것까지 하면 최종 면접이 있는데요. 최종 면접에서는 보통 경쟁률이 한 2대1에서 3대1 정도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인상 면접을 진행하고 직접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설명을 해줍니다. 설명을 받고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묻는데 거기서 이제 이 직무와 이 사람이 잘 어울리는지 평가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시작하는 법인데요. 일단 어떻게 하는지 흐름은 알았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일본 취업 사이트에 등록해서 이런 채용 연계 플랫폼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데서 이제 소개를 받고 면접을 진행해왔는데요. 마이나비나 커넥집 같은 유명한 좀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피처드 잡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잡포스트를 보고 직접 이제 어플라이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회원가입을 하고 메일을 등록하고 대학교나 뭐 전공을 다 적어 놓으면 그 메일로 안내가 옵니다. 이런 회사 어떠신가요? 공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들면은 이제 하고 싶습니다 하고 메일을 보내시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워킹홀리데이나 교환학생 기간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교환학생 기간을 활용해서 일본에서 학점을 취득하면서 회사 면접을 보러 다니던지, 아니면 워킹홀리데이에서 알바를 하면서 회사 면접을 보러 다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회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인데요. 이게 한국이랑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1순위는 인성 및 성격입니다. 이거는 뭐 한국이랑 일본이 똑같을 것 같은데, 사람이 좋다 이런 건 당연한 거고, 사실 우리 회사랑 잘 맞는 사람이다, 이거를 좀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순위는 열정입니다. 이 회사에 대한 열정, 그리고 일에 대한 열정, 미래에 대한 열정, 이런 것들을 좀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회사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내가 이런 부분에서 나의 어떤 능력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거를 좀 말씀하시는 게 좋습니다. 3순위는 가쿠치카입니다. 학창시절에 열정을 쏟았던 일이라고 하는데요. 동아리 활동이나 공모전 활동, 캡스톤 활동, 대학원 랩실 활동,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열심히 해왔던 일을 소개하고 그 과정에서 본인이 어떤 역할을 수행했으며 그 역할을 수행한 결과 이렇게 됐고 뭘 배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요. 회사는 그 과정에서 당신이 이 회사와 잘 맞는 사람인지 평가를 합니다. 4순위는 전공 지식입니다. 어차피 회사 들어오면은 일은 다시 배운다고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1순위부터 4순위까지 적은 거는 제가 리크루팅 회사에서 인턴을 했을 때 거기서도 이렇게 순위를 매겨놓고 지원자들에게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면서 서포트를 해줍니다. 실제로 거기서도 전공 지식이 제일 좀 안 중요하다면 중요하겠지만 그나마 좀 안 중요한 편에 속해 있었고요. 그리고 일본어 할 줄 안다고 일본 취직에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좋은 호텔이나 아니면 그런 좀 전문성이 비교적 낮은 직업은 일본어를 할 수 있는, 일본어나 한국어를 같이 할 수 있는 굉장히 메리트지만, 좋은 회사에 가려면 일본어를 할 줄 아는 건 사실 기본입니다. 일본어를 못하면 면접 자체가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JLPT N1이 꼭 아니더라도 회화는 어느 정도 자제로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개인적인 조언입니다. 신졸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졸이라는 건 졸업한 지 1년에서 2년 내진 사람을 뜻하는데요. 일본에서는 이 경력직보다는 이런 사회 새싹? 좀 어린 사람들의 그런 가치가 높습니다. 우리 회사 사람으로 처음부터 키우고 싶다, 이런 마인드가 좀 있어서 이 신조를 선호합니다. 그리고 1월에서 3월이 가장 공고가 많기 때문에 이때 취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굉장히 선발이 빠릅니다. 반년 전에 선발을 다 마치고 그 남은 기간 동안 회사 사업소를 경험하거나 아니면 내정식을 하고 입사직을 하고 그런 느낌으로 회사에 적응을 하는데요. 26년 신입사원을 25년 상반기, 즉 6월 안에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은 보통 대학 3학년 때 웹 테스트 같은 것들을 다 공부를 해놓고 4학년에 어플라이를 하고 그 다음에 졸업 후에 바로 입사하는 형식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JLPT 점수보단 말을 잘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한자는 입사를 이제 하게 되면 회사에서 강제로 공부를 시킵니다. 인강을 끊어주던지 아니면 개인 과외를 끊어주던지 해서 그 입사까지 남은 기간 동안 공부를 시켜주기 때문에 그런 쓰고 읽는 것에 집착하시지 말고 회화에 좀 집중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일본 취업을 한 이유인데요. 일단 한국은 취업이 너무 어렵습니다. 저는 저의 이제 보잘것없는 능력으로는 힘들 것 같아서 포기를 했고요. 물론 그것만이 아닙니다. 일단 저는 일본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인턴 생활할 때 일본 생활이 너무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한 번쯤은 뭐 주변에서 하는 거 좋은 것만 해왔는데 마음에 가는 것을 좀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일도 좀 재밌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생각보다 연봉이 괜찮습니다. 한국 대기업만큼 주진 않는데 일단 복지가 좋고 기본급도 대기업에 들어가신다면 4천 중반에서 5천 초반까지는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복지 같은 부분도 월세를 50% 정도 지원해주거나 교통비를 주거나 아니면 자기개발비 이런 여러 가지 복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합치면은 뭐 연봉은 생각보다 많게 느껴지실 겁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